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중위 오댁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방력의 필수 조건인 군사력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하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군인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적을 살상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군대는 살상을 하기 위한 집단, 파괴를 위한 집단이라는 안타까운 시선도 존재하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SSU와 같이 군 특수부대임에도 살상이 아닌 구조를 위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오늘의 주제인 이분들은 군인으로서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함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살상이 아닌 치료를 임무로서 수행하였습니다. 전시엔 최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평시엔 군인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등불을 든 여인 나이팅게일의 후예, 야전의 백의의 천사 간호장교입니다. 간호장교는 군대에서 간호를 담당하는 장교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주로 여성분들이 담당을 하였습니다만, 1974년 남성 간호후보생 모집을 시작으로 간호장교 양성기관의 대표격인 간호사관학교에서도 2012년부터 남성 생도를 모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장교의 역사는 1948년 당시 육군 의무감이었던 박동균 소령이 미군에 의뢰하여 미군 제도를 본떠 사회에 있던 간호사 150명에게 접수를 받아 그중 31명을 소위로 임관시킨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간호장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간호장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간호사관학교와 일반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선발하는 전문사관 중 간호사관에 지원하여 임관하는 방법입니다. 간호사관학교는 6년, 간호사관은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대부분이 육군으로 배속되며, 간호사관학교에서 일부가 임관시 해군, 공군, 해병대로 편입되며 간호사관은 각 군별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다시 간호장교의 역사로 돌아가보면 간호사관학교의 역사로 간호장교의 역사를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간호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 1951년 육군 군의학교에 2년제의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간호장교를 임관시켰으나 1957년 10기 입교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1957년 전국 5개 육군병원 부설 3년제 간호학교를 설치하여 간호사관생도 교육을 실시. 그러나 이도 학교 설치 법안이 부결되며 1960년 3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1960년 들어 파독 간호사들이 늘고 베트남 전쟁 부상장병들의 귀국에 의해 간호장교의 수요가 폭발하자 1967년 대구시 수성구에 육군 간호사관 학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당시 육군 간호사관 학교는 국군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는 이유로 학사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협의와 법안 개정을 거쳐 전문대졸 학력으로 다시 4년제 정규 간호대학 과정으로 인정받아 1980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6년 현재 위치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전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말에 대전역에 가보면 멋진 생도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관 생도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죠. 그러나 1998년 군 교육기관 통폐합 및 축소 논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폐교 결정이 났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간호장교 출신 아내를 둔 이상원 박사의 노력으로 이 결정은 극적으로 번복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간호사관학교 44기와 45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덕분에 46기는 후배 생활을 1년만 했습니다. 46기 개꿀. 이러한 역사를 거쳐 2012년 남생도를 모집하면서 현재까지 간호장교 양석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데, 입시 방법은 각군 사관학교와 동일하며 2박 3일의 2차 전형을 거쳐 선발이 되고, 경쟁률은 보통 30대 1, 인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수준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관학교인 관계로 최종 합격자들은 예비생도로서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거치며 기훈 선배들의 엄격한 훈육이 동반됩니다. 예비생도들 늦었다 만나. 예! 이동해야 되는데 예비생도들 시간 미준수했다 만나.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초군사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가 가능해집니다. 타 사관학교와 다른 점은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곳과 다르게 간호학이라는 단일 전공만 있다는 점.
남녀 성비가 반대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4년간의 생도 생활은 타 사관학교와 비슷하나 간호장교 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 특성상 일반 군사훈련은 비교적 적으며 각 군별, 상황별 간호실습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항공, 해양 간호훈련, 4학년 땐 야전 간호훈련 등 실전적인 간호장교 양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졸업 후 간호장교로서 소위로 임관하여 각 군에 배치돼 간호장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각에서는 간호장교를 꼭 장교라는 계급으로 임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장교인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미군의 제도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사학위 이상 자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계급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만 봐도 대학 졸업자면 우선적으로 장교로 임관시키려고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부사관 이상, 개인의 의사로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는 상등병 이상부터 군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징병제라는 조건과 학력주의 사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반수 이상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인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생인 자원의 대부분이 병사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그리고 간호사관에 지원한 대상자들은 엄연히 학사학위 소유자이며 또한 간호면허라는 전문 면허를 소유한 고급 자원들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계급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군대에 소속된 간호사라는 특수성에 의해서라도 장교라는 계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스타크래프트 메딕도 중이라는 사실. 저도 실제로 군복무 중 약 4주간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군병원에는 수많은 입원 환자가 있었으며 군병원에 입원하는 인원들은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 부사관들도 많습니다. 개인별로 갖가지 케어와 요구사항이 각자 다른 많은 병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계급적 상하관계가 필요하며 실제로 입원관 보고 느낀 현장은 평시였음에도 불구 중위, 대위 계급장을 달았음에도 병동의 환자들을 간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시 상황에서 수많은 부상병이 몰려드는 야전병동을 통제함에 있어서 부사관 혹은 의무병으로도 가능하기에 장교라는 계급은 과하다는 논리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임관 후 간호장교들은 각 지역 거점에 있는 군병원 및 사단 의무대 등에 배치되어 간호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수술, 중환자, 응급 등 주특기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되고 해외 파병 시 우리나라의 경우 전투가 아닌 지원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의료지원 분야로 해외 파병에 나서기도 합니다. 자신이 나온 부대가 가장 빡센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 꿀버직 순위 중 높은 비율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간호장교는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가 전투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가 중점인 타병과의 기준으로는 꿀보직이라 생각되기 쉬우나 3교대라는 근무 형태, 간호사 집단 특유의 문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업무 과중 등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애로사항에 더하여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간호뿐만 아닌 야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훈련까지 또한 민간인에 비해 평소 자유가 제한되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보직입니다. 간호장교는 타 사관학교와 다르게 장기복무자가 아닌 군 인사법상 단기복무 장교입니다. 간호병과의 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급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어 있어 대부분의 간호장교들은 대위 혹은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 후 진로는 민간병원 간호사, 대학원 진학, 군무원 등이 있으며 가장 선호되는 직종은 군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고 3교대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모든 병과는 전투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 없는 병과는 없습니다. 모든 병과의 역할이 모여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죠. 전시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으로 우리나라 국군 전투력 보존 임무를, 평시엔 국군은 물론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땐 대민 지원으로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간호장교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